최고창의 개수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2차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예를 들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만약에 a 값이 0이야. 그러면은 얘는 1차 방정식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 얘는 사실은 bx 플러스 c는 0처럼 생각을 하고, 오케이? 이때 b가 0이고 c가 0이면은 그러면은 0은 0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해가는 어떻게 됐었죠?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따라서 무수히 많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b가 0인데 c가 0이 아니야, 0은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수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양을 해가지고 블라블라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면은 해가 뭐가 만들어질 텐데 x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 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방정식은 언제든지 이 양이 될 수도 있고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으로 하든 해를 구하면 되겠죠? 해서 이때는 x의 값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라고 했었으면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건 아닌데, 저 판별식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 판별식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또는 허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존재,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라고 해서 판별하는 식,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0보다 컸을 때, 0이랑 같았을 때, 0보다 작았을 때에 대한 실근의 개수 논리가 좀 달랐었잖아요. 그치? 얘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판별식 D가 0이면은 실근의 개수가 1개이고 얘는 중근을 가진다 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왜 다 안 쓰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됐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공부했었냐? 아니죠. 이거는 되게 초반 내용이었었고 중반 넘어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죠? 근과 개수 사이에 관계가 있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자,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정리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럼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몇 가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차원이 두 근의 합 플러스를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바로 대답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a분의 c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치? 이거 가지고 몇몇 개 유형을 만들어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이게 끝이긴 해요. 2차 방정식 공부했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인데 그 최고창의 개수가 0이어가지고 2차 방정식이 망가져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만 있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2차 방정식인데 근해 공식을 했는데 판별식 D의 값에 따라서 양소면은 근이 2개인 경우, 근이 중근 하나인 경우, 허근인 경우 했고, 그 다음에 근과 기술 관계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고, 그쵸?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유형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 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거, 뭐 개수의 비율이 m 대 n이야. 그러면 그거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되고, 개수가 뭐 한 근이 알파인데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6이야. 또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되고, 그쵸?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는 0의 근이 알파야.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9는 0이다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뭐 특정수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 했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거, 뭐 fx의 근이 알파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f 3x 빼기 1의 근이 몇이냐 물어봤던 거, 이런 것도 했었었고, 나머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인 것 뿐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x의 근이 알파 베타인 녀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은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녀석은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봤던 거, 이런 것도 대답했었죠. 자, 우리가 풀어봤던 176문제 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SCC 꼼꼼히 풀어보세요. 이거 관련 유형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했던 것 중에 이건 하나도 없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애들은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여러분 오늘 질문에는 없었어요. 오케이? 잘못 봤다거나 도형 문제라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 개념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했었어. 근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게 뭔지 돌아볼 건데, 함수는 결국 방정식이랑 같다 라는 것을 오늘 3시간 내내 알려줄 거예요. 함수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 걔를 가지고 이항하든 관계식 만들든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차피 함수가 복잡해? 그러면은 방정식으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차함수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차함수. 근데 저는 차함수라고 설명하지 않고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차 성질. 오늘 말할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걔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 mx 플러스 n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나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교점의 좌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새로운 유형인가? 너무 복잡한가? 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이항하면은 2차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2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학이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쉬운 것만 준 거예요. 많고 많은 함수의 세상들 중에서 가장 쉬운 함수가 1차 함수, 두 번째 쉬운 게 2차 함수, 세 번째 쉬운 게 3차 함수예요. 근데 걔들의 특징이 왜 쉽냐? 너무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거 1차 함수잖아요. 2차라는 이 벽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1차가 아무리 몇백 개가 뒤집어지고 이야기 된다 하더라도 결국 얘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m x 플러스 c 빼기 n이 되는데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채원아 몇 차예요? 그럼 얘 해를 구하라고 하면은 또 결국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1차가 아무리 붙어봤자 결국엔 2차가 되기 때문에 2차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이 내용, 이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다다음 단원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공식이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공식을 그 공식이 차수가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하나만 외워두고 이해하면은 나머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는 너무 커서 1차가 몇 개가 붙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 A 값이 양수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할까요? 위로 블록할까요? 하나,
그치,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최고차기 계수 A가 음수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할까요? 위로 블록할까요? 위로 블록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Y절편인 C부터 판단하는 걸 좀 좋아해요. 자, X축, Y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최고차기 계수 C의 값이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최고차기 계수는 일단 양수라고 생각해 두고, 이 상수 C가 양수야. 그럼 그림이 Y절편이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C의 값, 그러니까 Y절편의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인 C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B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건데, 이것도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Y축 기준으로 축이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오케이? 그러면은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지만 A, B의 부호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A랑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A, B의 곱이 양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축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A,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A, B랑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치? 이거는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래 이제 판별식 해가지고 얘가 X축이랑 어쩐다가 나오는데, 함수로 추가가 되니까 X축이랑 어쩐다가 나온 거지, 어차피 실근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아,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다.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실근이 없고 허건이 2개다 라고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 얘는 판별식 D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말로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X축과 교점이 1개다 라는 말로도 돌려 말할 수가 있어요. 변형할 수 있는 단어, 어법이 많으니까 다 무슨 느낌인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인데, X축과 교점의 개수가 2개이다, 실근이 2개이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다. 짝수 판별식을 해보니까 9, 마이너스 AC 플러스 K를 했는데 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는 거니까, 아, K의 값은 마이너스 9 이상이구나 라고 하면 될 것이고, 아래 거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B'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개해보니까 K제곱 사라지고 4K 플러스 4 플러스 4가 돼서 플러스 8의 값이 0보다 작다. 아하,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잘못 썼어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생각을 하면은 K의 값이 마이너스 9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해봅시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A가 뭔지 B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9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B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1 되고 1, 2 되고 1, 3 안 되고, 1, 3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2, 2 되고 2, 1 되고 하나하나 세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해서 개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4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 Q라고 정의되어 있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꼭지점에 잡혀 나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Y는 A, X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스몰 a라고 하되, 꼭지점에 잡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축의 방정식이 구해보니까 얘가 x는 p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좌표나 뭐 꼭지점의 y좌표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얘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축의 방정식이 p인 거 알게 되는 거니까 x-p 하고 제곱,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 두 개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점의 좌표가 3개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걔는 그 주어진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항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됐죠? 해서 이런 노가다를 다 거쳐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example.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10이다 라고 하면은 10은 마일 집어넣으면은 마1 마일 하면 마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2가 되겠다. 아하, a의 값이 2가 되겠다 라고 만드시면 되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참수를 그냥 따로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의 정답은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그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함수식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건데 f-1과 f7의 값이 같대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는 4,-2랑 0,6을 지난데 이거 만족하는 이 참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태형이 f-1과 f7이 같은 함수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7의 함수값이 같대요. 2차 함수인데 그러면 얘가 여기 중앙에 되는 그 점에 대해서 대칭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 모든 2차 함수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치? 그럼 그게 뭘까? 마일과 7의 평균 3. 이 말이 x는 3을 축의 방정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다 넘겨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말은 자, y는 최고차항 계수 몰라. 꼭지점의 좌표 정확히 뭔지 몰라. 하지만 여기가 축이다. x-3의 제곱 플러스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게 4,-를 지나서 a랑 q의 관계, 0,6을 집어넣어서 a랑 q의 관계, 그 두 개 영방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귀찮아요. 하지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는 4 빼기 3은 1의 제곱은 a 플러스 q 이렇게. 그 다음에 6은 0 집어넣으면 마3의 제곱은 9a 플러스 q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됐죠? 빼보니까 8에 있는 8 만들어져서 a는 1이다, q는 마3이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식 이쁘게 구해보니까 태형이랑 이해되는 거 맞죠? 둘 다? 따라서 얘는 1, 마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 x-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소리냐? 일단 2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라고 하는 것과 함수에서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오.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하는 말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실근의 개수라거나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라거나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형이 x 빼기 3, x 빼기 1은 0이라는 것만 표현을 하면은 얘는 함수예요, 방정식이에요? y가 없으니까 방정식이죠. 얘에 대해서 실근을 구하여라. 실수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x는 3 또는 1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자, example 아래에다가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교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x축과 교점의 x좌표, x절편의 x좌표 구하라고 하면은 2, 그거는 꼭지점이잖아. 나는 x절편 구하라고 했는데 y에다 0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뭐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고 2,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아, 그래서 0은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아,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 또는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근데 식 봐봐요. 알고 보니까 이거 어때? 서로 같죠? y는 블라블라라고 했던 함수였는데 x절편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구해보니까 위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x축과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냥 는 0 하고 2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가 됐죠? 그것만 알면 됐죠? 아, 그거 말고 더 있습니다. 잠깐 y축, x축 하고 이거 노란색으로 그려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서 기울기가 4가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서로 뭐가 같아? y 값이 같죠? y끼리 같다라고 하고 그거 만족하는 x 좌표를 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얘랑 y는 x의 제곱이랑 y는 4x 빼기 3이랑 같은데 이 가운데 걸 좀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왼쪽 이항해서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 후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야.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x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1이랑 3이라는 거죠. 오케이? 아하, 이 교점의 x좌표가 1, 여기 교점의 x좌표가 3, 블라블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1,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맞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9, 여기도 3,9가 되는 거고, 둘이 그때 만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항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뭐 3차, 4차가 튀어버린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돼버렸죠.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 아까 말했던 거. 그쵸? 이 2차라는 게 너무나 큰 벽이기 때문에 1차가 이항을 해도 어차피 2차처럼 풀면 됩니다. 우리는 2차에 대한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도 가능해.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할까? 자, 함수였는데 1차 함수였는데 그거 말고 example x축, y축 하고 얘는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제 슬슬 익숙해졌잖아요. 는 0이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나서 인수분해 하면은 x-4. 그래서 0과 4에서 해로 가지는 2차 함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쵸?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0을 지나고 4,0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y는 마삼을 그려보면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기만 하면 되죠? 이게 위쪽에 그려질지 아래쪽에 그려질지 모르지만 내가 암산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2, 마이너스 4이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마3이라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정도를 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것도 만족하는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등호 쓰고 이항하면 되겠죠? 근데 느낌 오니까 똑같죠? 그치?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구해보니까 여기가 1, 블라블라, 여기가 3, 블라블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또 이 네 개 다 내가 일부러 똑같은 거 만들어 온 거예요. 표현하는 내용만 다른 것 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는 실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인의 근거 계수의 관계로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자, 채원이 문자만 이용해서 두 군의 합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두 개는 합이 될 텐데 실제로 두 군의 합을 생각하면 3이 돼야 되겠지.
아, A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대답할 수가 있고, 태형이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계수 관계, 아니 두근의 곱을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2분의 b가 되는데 실제 두근 가지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습니까? 아, b의 값이 마이너스 8이구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렇게 더 효율적인 풀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태형이 두근의 합이 여기서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두근의 곱이 얼마 나왔어? 마팔이 나왔죠? 두근의 곱이 얘가 마팔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 상수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8이 돼서 둘이 곱하면은 4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을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조그맣게 풀어볼 건데, 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싹싹 보니까 마이너스 2랑 4에서 해를 가지는 이차함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자, 봐봐. 두근의 합은 2야. 여기서 두근의 합은 플러스 a가 돼야 돼. 아, a가 2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서 두근의 곱은 마팔이야. 두근의 곱은 b가 돼야 돼. 아, b가 마팔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a가 2, b가 마팔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y는 b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과의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두 교점 어떻게 구해요? 아, x제곱 어디 갔어? x제곱 앞에 있지 않았지? 두 교점 어떻게 구해요? 잘 모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해 공식도 방법이었잖아요.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x축과의 교점 실근의 값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8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두 녀석 사이의 거리는 큰 것 빼기 작은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루트 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 몇인지 몰라, 베타 몇인지 몰라.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0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 몇인지 몰라, 베타 몇인지 몰라. 하지만 그걸 가지고 f 2x 빼기 5는 0에서 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알파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베타 그냥 집어넣어도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거 오늘 시험에도 아마 그 시험은 아니고 교재에도 있었을 텐데, 얘가 뭔지 모르지만 특별한 기억, 이 기억 빼기 5를 했는데 걔가 알파가 되게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해이다 라고 했죠. 괄호 안이 알파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됐죠? 따라서 진정한 해는 기억이 되는데 걔는 알파 플러스 5를 2로 나눈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니은을 집어넣는데 이 덩어리 안이 베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베타가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런 흐름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하고 싶지만 다양한 유형은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 유형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 왜냐? 내가 10개를 알려줘도 나보다 더 똑똑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90개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니까 유형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알려줄 수 있어. 2차 함수 결국 2차 방정식처럼 풀고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그 개념과 연습 그대로 2차 함수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과거 거 다 까먹고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지금 F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걔의 근이 마3이랑 1이다 라고 했어요. 됐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F라는 거 안에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는 0이 되고요. F라는 거 안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는 0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새로운 식 F x 플러스 a는 0에서 두 실근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막 마3을 집어넣어. F 마3 플러스 a가 얘가 0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불가능하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이
괄호 안이 마3이 되는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걔를 기억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암산이 되면 사실 바로 -a -3, -a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 어색하면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집어넣어서 x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었더니 기억 플러스 a가 괄호 안에 나왔어. 그게 마3이길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난 뭔지 몰라. 근데 x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그 괄호 안이 니은 플러스 a가 됐고 계산 결과가 1이 될 수 있는 기억 니은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진짜 해는 사실 기억이잖아요. 그랬더니 괄호 안이 마3이 돼가지고 는영 된 거고, 괄호 안 니은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괄호 안이 1이 돼가지고 는영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니은은 누구냐? 마3 마이너스 a. 뭔 소리, 니은이 아니라 기억은 누구냐? 이렇게 니은은 누구냐? 1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오케이? 얘를 더한 게 진짜 두근의 합이 되겠죠.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었고, 걔가 두근의 합이 몇이라고 했지? 4라고 했습니다. 아, 2a가 마이너스 6이다,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는 단어 내에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알려주긴 할 건데, 그거 몰라더라도 2차 함수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이거 눈치를 채야 돼요. 오케이?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봐. x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으면은 f2와 f2가 같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그치?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f3과 f1이 같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f4와 f0이 같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쭉쭉쭉 말해주면은 2차 함수는 본질적인 방법이 그 불변의 정리가 뭐냐면은 축대칭이에요. 축대칭하는 포물선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런데 자, 2는 2랑 같고 3과 1이랑 같다. 여기가 2, 1, 3, 0, 4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이잖아요. 오케이?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축이다 라고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아, 꼭지점의 좌표가 몇인지 몰라, 최고점 계수도 몇인지 몰라. 하지만 이거를 보자마자 아, f라는 게 a x-2의 제곱 플러스 q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 f 4x 빼기 6은 0의 두근의 합을 물어보았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x축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2란 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근은 뭔지 몰라, 알파야. 여기 근은 뭔지 몰라, 베타야. 근데 뭔가 규칙은 알 수 있어. 태영아, 두 근의 합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일 것 같아? 이게 2 대칭이잖아. 얘는 2 빼기 얼마, 2 플러스 얼마, 둘이 더해서 얼마가 되죠? 4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죠? 이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f의 두근의 합이 4인가 알겠어. 근데 얘의 두근의 합을 갑자기 물어봐?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왼쪽에서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자, 채원아, 여기 근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근을 뭐라고 하고 싶어? 언더 문자라고 하고 싶어?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그치? 그래서 4 기억 빼기 6이 내가 원하는 알파라고 생각을 합시다. 기억 누구야? 몰라. 알파 누구야? 몰라. 하지만 기억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괄호 안이 알파가 되어서 아, 얘는 는 0이 성립하긴 합니다. 됐지? 마찬가지로 니은을 집어넣으면 4 니은 빼기 6은 베타가 되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 괄호 안이 베타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 새로운 2차의 근은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알파 플러스 6을 4로 나눈 거, 니은은 베타 플러스 6을 4로 나눈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태양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본 것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기역 더하기 니은이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4라고 했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또 두 근의 합이 또 4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얘의 근이 뭔지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괄호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뭔지 모르는 기역이란 존재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내 희망상 기역 플러스 3p가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또 이 해가 뭔지 알아볼라. 모르죠?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니은 플러스 3p를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1. 그러면은 실제로 두 근이 뭔지 모르지만 기역 니은. 그러면은 두 근은 기역 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p 니은 은 1 빼기 3p가 되어서 됐습니까? 문제는 이제 기역 더하기 니은, 기역 더하기 니은을 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p가 되었고, 근데 두 근의 합이 문제에서 보니까 11이래요. 이거 만족하는 p를 구하라 라고 한 거죠. 이 항에 보니까 6p는 마이너스 12, 6p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p의 값이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f라는 게 x축이 여기 있고 알파라는 거 여기 있고 베타라는 거 여기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 만족하는 식을 작성해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이 f라는 식이 최고차의 개수는 제가 모르지만요, x 빼기 알파를 x 절편으로 x 빼기 베타를 x 절편으로 만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x축이랑 x축 기준이 되었을 땐 저건 알겠어. 그러면은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 L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y라고 했네요. 얘는 이렇게 이 참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점의 좌표가 알파, 교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f라는 것과 l이라는 것을 대해서 만약에 f 빼기 l을 하잖아요. 식으로만 쓰면은 거기 써져 있던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빼기만 하면은 a x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m x 플러스 c 빼기 n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봤자 2차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항에서 계산한 게 결국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x값 기준으로 알파, 베타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울여 있는지 별로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얘를 x축으로 했었을 때 또로로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디? 알파와 베타에서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위에서 푸는 건데, 이차함수 식 세우기 여러 가지. 자, 여기 다 내가 뭐 말로 쓰기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글로 쓰기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이렇게 x축과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 이차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y는 최고차항 개수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하고,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거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림을 그려보든 아니면 어떤 제시되어 있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에서 근 하나만 가지고 있어. 이거 만족하는 이차함수식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로 써놨죠. 얘가 x축과 알파에서 접한다, 또는 중근 알파를 가진다, 또는 x절편이 알파 하나뿐이다 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는 얘는 보자마자 y는 k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파에서 중근을 가진다, 또는 x축과 교점이 알파 하나뿐이다,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x축과의 관계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x축까지가 아니라 어떤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교점이 알파, 여기 교점이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이 차가 f고 직선이 g라고 생각을 하면은 f 빼기 g에 대해서 f 빼기 g라고 하면은 걔는 알파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k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f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접한다.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f, 얘가 g라고 했었을 때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 뺀 것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이 알파에서 이 베타에서 똑같이 만나면서 이 참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도 여기서 만나면서 x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b 플러스 c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태영이 얘가 b가 c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채원이 mn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자마자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차죠. 2항을 하면은 2차 빼기 1차잖아. 몇 차가 돼? 그래도 2차죠. 2차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빼봤자 여전히 2차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f 빼기 g라는 식을 써보면은 2항 해봤자 최고차항 계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채원이 2항 해봐요. 근데 얘가 2랑 3에서 공통인 값을 가지잖아요. 2항 해보면 f2 빼기 g2는 0이라는 소리 있잖아. 2를 해로 가진다는 거죠. f3 빼기 g3도 0이라는 거잖아. 3을 해로 가진다는 거죠.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2를 해로 가져 x-2, 3을 해로 가져 x-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가 2항을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b-m x 플러스 c-n 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b가 뭔지 c가 뭔지 m이 뭔지 n이 뭔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치? 하지만 문제자가 물어본 건 대답할 수 있어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요. 얘는 1 플러스 b 마이너스 m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일, 1 집어넣으면 마이 해서 얘는 2가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뭐예요? b 더하기 c 빼기 m 빼기 n이니까 b 블라블라블라 빼기 n의 값은 1이 되겠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불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교점이 하나가 얘,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항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뭔가 만들어질 뻔 했는데 위에 있는 녀석을 뭐 대충 F라고 하고 얘가 F예요. 여기 있는 녀석을 G라고 하고 여기가 G예요. 근데 F 빼기 G를 해봤자 뭐가 만들어져요? 이쁘게? 안 만들어지죠. 2항 해봤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X 플러스 1 빼기 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한근이 근데 뭐래요? 한근이 1 빼기 한근이 1 빼기 루트 2라고 했어요. 이거 설마 대입해야 될까? 거기 문제 읽어보니까 A, B가 다 유리수래요. 근데 한근이 무리수근이 나왔어. 채원아, 다른 한근은 뭐가 나야 돼? 무조건. 너무 잘한다.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근계수 관계를 구하면 되잖아요. 두 근의 합을 생각하니까 2인데
이 근계수 관계로서 두근의 합을 생각하니까 걔는 2분의 3 플러스 a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근계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2분의 1 빼기 b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는 1 빼기 b니까 b는 3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a, b 구했고 a에서 3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2 정답이 되겠다. 됐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다 문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차피 문제 잘 푸는 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다 했어요. 여기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2차뿐만이 아니라 3차, 4차, 5차, 고차 방정식에서도 결국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똑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항한다 생각하면은 f 빼기 g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는 0이 돼요. 일단 같았잖아. 근데 이항하면 는 0이 되는 거잖아. 해가 뭐랑 뭐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치? 식을 굳이 구하면은 얘는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하고 x 플러스 4 이거 말하려고 했던 거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이것보다 더 쉬워요. 문제가 물어본 것은 f 빼기 g의 두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두근 합, 마사, 3,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해. 하지만 봐봐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있잖아. 이거 오른쪽 이항시키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 사이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공통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 잘 보니까 어디서 만났어? 마 5와 마 3과 2와 6에서 만났는데 2차랑 1차의 공통해 교점은 언제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5랑 6이 되겠죠? 이게 두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두근의 합을 물어봤죠?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요? 1. 그래서 1이니까 4번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m x 플러스 마이너스 n에 대해서 오케이? 얘가 이항한 녀석인데 그게 교점을 못 외웠어. 그게 교점을 2랑 마이너스 6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랑 마이너스 6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x 아니지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얘 전개 가지고 m이나 n을 구하면 되겠죠. 전개해 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4 빼기 m이라는 게 8이랑 같다는 거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라는 게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니까 n이라는 값이 24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두 m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2차랑 1차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2차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라고 생각할게요. 1차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항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처럼 쓰면은 걔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0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채연이 양손 다 꺼내서 가지런히 쓰세요. 슬렁슬렁 쓰는 거 공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접해. 얘는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했을 때 0이랑 같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어떤 직선이 안 만나. 그럼 판별식 D를 했는데 얘는 0보다 작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미 했던 내용인데 융합 응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교과서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일이 알아서 이해해라 라고 유도하거든.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안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걸 다 알려주는 겁니다. 2차는 본질적으로 1차가 아무리 붙어도 2차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아무리 붙어봤자 결국 빼면은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처럼 또는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두 함수가 합쳐가지고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될 텐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항해서 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항해보니까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 하면 될 것이고, 얘가 판별식이 어쩌냐를 하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3 플러스 k가 0보다 어쩌냐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하면은 판별식 했던 1 플러스 k가 0보다 크면 되겠지. 아하, k의 값이 1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판별식 1 플러스 k의 값이 0이랑 같구나. 아하,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려면은 판별식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k의 값이 1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가 되겠다 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3 플러스 k라는 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k 값이 마사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4 플러스 4k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항하고 계산하면은 k의 값이 얘가 마이너스 15인데 이항이 돼서 플러스 15가 됐고 4로 나눠서 4분의 15였으면 좋겠다. 종합해서 k 범위는 마4보다 크든가 아니면은 4분의 15보다 작든가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다 이룰 수가 있다. 됐죠?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2항에서 1-2a x 2항에서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1-n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근데 이거 나중에 어려운 문제면은 F1, F2, F3, F4 점점점 F100까지 다 구하셔. 이런 약간 규칙성 있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복소수에서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그런 문제 안 풀어본 적 없잖아요. 하여간에 근데 A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A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집어넣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조금 더 편할 거잖아요. 따라서 F3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이만큼 있고 3 집어넣어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3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7에다가 1이 더해져서 28 빼기 n에 대해서 얘가 안 만났으면 좋겠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12 플러스 4 맞구나. n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4n이라는 게 이거 계산하고 이항을 해야 되는데 112 빼기 25요. 얘는 13이 100에서 빠져서 그러면은 87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n의 값이 21.75 정도가 되겠다. 이거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1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있는 게 G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F랑 G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자, 태형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이때 접할 때를 생각하잖아요. F랑 G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항해보면은 F 빼기 G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접한다며. 그치? 접하니까 최고점 계수 뭔지 모르니까 또 A라고 하고, 그러면은 X-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공통인 교점은 딱 하나뿐이니까. 됐죠? 그 다음 거기 노란색처럼 얘가 한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채원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겨요? 2개. 이것도 이번에는 H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F 함수랑 H 함수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이다. 그리고 2번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관계식 구하라고 하면은 F 빼기 H식을 만들잖아요. 여기 점의 좌표가 뭐 베타이고 얘가 감마, 얘가 알파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쟤는 또 최고점 계수가 A라고 해두고 X 마이너스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안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접하는 게 2개 있었네요. 내가 그럼 그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뭐 대충 2가지 그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좀 더 뾰족한데 내부에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주황색 이쁘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하면은 아예 안 만나잖아요. 그치? 이 2가지를 I 그래프라고 생각할게요. I. 그러면은 F랑 I에 대해서는 이 항에서 F 빼기 I 함수는 얘는 안 만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얘는 블라블라블라 해도 해가 없다, 아니면 여기 안에 허근이 2개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외워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놓고 결국 어차피 한쪽으로 모으면은 얘들은 다 2차구나, 그럼 2차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더라고요. 이 항했더니 2차 방정식이 돼버렸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2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느껴지죠? 오케이? 둘이 그러면 원래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2분의 1, x는 2분의 1에서 서로 접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렇게 2분의 1인 지점에서 접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x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뭐 대충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서로 어쩌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또 이항해보면 되겠죠? 이항해봐야 태형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판별식 해봐야 되겠죠? 판별식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을 하면은 0보다 크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 얘는 일단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교점이 2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x의 n제곱이란 게 있다고 해봐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분하여라 라고 명령을 시킨다고 해봐요. 미분해서 뭐가 되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이제 외웁시다. 여기 x의 몇 차예요? n차죠? 얘가 뚝 하고 떨어져요. n. 그러면은 여기 x에 하고 떨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한 차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그러면은 여기서 정보가 만들어져요. 뭐냐? 이게 자 y는 a의 x의 n제곱이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접하는 점의 좌표라고 해서 저는 접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접점의 좌표는 a, 아니지 다시 x, x의 n제곱이 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접하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n x의 n-1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y는 뭐라 써놨지? 2분의 3 x의 제곱이라는 평범한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채원이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 2가 똑 떨어져. 그래서 곱해져. 얼마야? 3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2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3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다 다르죠?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x에다가 1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접점의 좌표는 1은 여기다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1,2분의 3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1,2분의 3을 지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기울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때 기울기 몇이 나와요, 태영이?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울기가 3이면서 여기 점을 지나는 y는 3x 하고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는 그 y 좌표는 조금 고민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미분해보면은 따로따로 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태영이? 따라서 14x가 되고, 그리고 외워둬야 되는 거. 자, x의 1제곱을 미분하잖아요. 앞으로 뚝 떨어져서 1 곱하기 x의 0제곱이 되는데 x의 0제곱은 1이에요. 모든 녀석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됐지?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0과 7분의 16 이렇게 근이 있어서,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6, 1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28 빼기 16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기울기가 28 빼기 16이니까 대충 10 몇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기울기가 달라지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적당히 쉬운 숫자 1을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 골라야 되겠죠? 이거는 기울기만 가지는 거예요. 기울기만. 이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x가 1이었을 때 점의 좌표는, 접한 점의 좌표 몇이에요? 1,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 안내 부분. 이거 아예 거의 한 1년 뒤에 공부를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못한 거 있어요? 그럼 대답해, 빨리빨리. 기울기 몇이에요? x가 1일 때 기울기. 채원이. 기울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때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만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일단 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마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블라블라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거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좀 이따가 정석풀이도 알려주긴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빠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분을 사용하자 이거야. 너무 잘한다. 이 x가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x가 몇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때를 구하라고 했죠? 그치? x가 3일 때 접점의 좌표 먼저 구해볼 거예요. 접점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그냥 딱 기울기만 구하는 기술이에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접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태영이? 3 컴마 몇? 기울기는 몇이에요? 기울기 여기에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몇이에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y는 일단 기울기 6인 게 알고 있으니까 6x 쓰고, 근데 3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되잖아요. 3을 집어넣으면 18에다가 뭔가 했는데 9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9이면 되겠죠.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6x 빼기 9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얘는 해를 구해보니까 1과 4인가? 1과 마사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얘는 뭐가 있었는데
이 1,0에서 같이 접한대요. 그래서 1,0이라는 지점에서 저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3이었던 녀석은 이렇게 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접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태영아,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정석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이 하얀색이랑 녹색이랑 접한다는 거니까 정석풀이 먼저 해보니까 2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2항해서 a-5 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됐죠? 판별식을 했는데 는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 1,0에서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됐죠? 따라서 b의 제곱 a-5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좋아요. 0이 되는 거 알겠어. 됐죠? 전개해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5 얘가 계산하면은 10 마이너스 10 b 마이너스 40 이 0이 된다는 거 알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b 마이너스 15가 0이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근데 정석2예요. 다른 방법, 저는 과거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었네요.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 자,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근데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여기서. 왜냐? 1,0을 지난다고 했었으니까. 그치? 따라서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은 2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된다. 이것도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자, B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충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A에 대한 2차 반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해볼까요? 자, 봅시다. B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B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십이 곱해져서 플러스 10 A 계산이 돼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옵니다. 깔끔하네요.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얘가 이렇게 지워져요. 따라서 A제곱은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A의 값이 0이다 가 증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B의 값을 구해보니까 B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가 나온 건데, 문제가 뭘 물어봤지?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아래쪽으로 하면은 0은 x의 제곱, 이 양 하면 마이너스 5x인데 얘랑 붙어서 플러스 m 마이너스 5x가 되고, 이 양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서로 접해야 되잖아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판별식 하는 방법도 있어요. 판별식을 생각하면요, 판별식은 b의 제곱 m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ac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고, 좀 더 쉬운 거 있어요. 1,0에서 만난다며. 그치? 얘가 사실은 x의 제곱 1,0에서 접한다, 서로 만난다, 1,0이 중근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미리 예측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y가 되면은 m이 3이 돼야 되고, 정말 3이 되면 되나? 되네요. 따라서 m의 값이 3이 됩니다. y는 3x 빼기 3이다 라고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쵸? 근데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얘가 이번에는 얘가 자, y는 3x 빼기 3이랑 원래 써져 있었던 y는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해가지고 또 1,0에서 접하는 접선의 반자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양을 하면은 얘는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a-3의 x 플러스 b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것도 판별식이 0인 거 구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얘가 또 1,0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거니까 걔는
x-1의 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2분의 3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전개 해가지고 만족하는 a, b를 구하면 되죠. 그거 하면 되긴 해요. 그러면 똑같이 a, b가 나옵니다. 됐죠? 하지만 이게 좀 난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좀 더 편하게 구하자 한 겁니다. 아래 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라도 접선의 방정식이라도 편하게 구하자 한 겁니다. 자, 정석 바다풀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확실히 알고 있는 녀석이었잖아요. 그치? 걔를 미분해요. 태양이 뭐가 만들어져요? 좋아요. 마이너스 2x 5 맞아요. 5 상수는 미분해도 사라지니까 무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잖아요. 오케이? 태영이 접점의 좌표 x가 1을 되었잖아요. 접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1,0이잖아. 1,0에서 접선의 좌표를 구하라며 접선의 방정식을. 그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채원이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각각 점들에 대해서 모든 기울기인데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1 집어넣어야지. 몇이 돼요? 3.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 1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3. 여기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만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간 많이 남죠?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이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근데 선생님 어차피 문제가 물어본 건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미분 개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저 위에 있었던 거 미분할 거예요. 자, y는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얘도 자 미분해봐요. 너무 좋다. 3x 플러스 a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1,0인가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나중에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미 구했잖아. 몇이에요? 3이죠?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또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려면 a가 몇이 돼야 돼? a가 0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블라블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끝났어요. 왜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2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나와야 되는데 a 값이 위에서 0이라며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자, 이 참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고 기울기 3인 녀석이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는데 기울기 3인 녀석이랑 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울기 3인 녀석이 접한다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아까 미분에 대한 내용으로 할 거예요. 자, 미분 해볼 거예요. 채원이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했었지?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구했었잖아요. 자, 틀 먼저 쓰고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근데 봐봐요. 여기가 뭐 몇인지 몰라. 얼마를 집어넣어서 얼마 나오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도 원래 얼마 몰라야 돼요. 얼마를 집어넣어서 는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먼저 나왔네? 이거 몇 집어넣어야 3이 나와요? 얘가 기울기 역할이잖아. 얘가 접점의 좌표 역할이고 몇을 집어넣어야 얘가 3이 나와. 3이죠? 아, 접점의 좌표가 3,인가 알겠어요. 3, 몇을 지났는지 모르죠? 그치? 그거는 또 여기다가 하면 되죠. 3을 집어넣어 보니까 9 빼기 9 플러스 10이니까 3,10을 지나는구나.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바로 나왔습니다. y는 기울기 3이니까 3x 3 집어넣어서 10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1. 오케이? 자, 빠르게 바다풀이래. 정석풀이도 보여는 줄게요. 오케이? 정석. 왜냐면은 바다풀이는 너무 좋아.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깔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 스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정말 좋아요. 안 익숙할 때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자, 빠르게.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얘랑 y는
3x 플러스 b랑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이항을 해서 이 참수 하나짜리로 만들려고 했죠. 이항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0 마이너스 b는 0이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해서 는 0이 되면 되죠. b의 제곱,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0 플러스 b가 0이었으면 좋겠다. b의 값이 1이면 된다. 얘가 얘랑도 접하고 얘가 얘랑도 접한 때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해보면은 6x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접점의 좌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이미 제시가 됐어요. 기울기가 2가 돼야 돼. 6x가 2가 돼야 돼. x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3분의 1 집어넣어서 뭐가 되는데 그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3분의 1, 3분의 1이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2x 그 다음에 3분의 1 집어넣어서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y는 2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분의 8이랑 접할 때 실수 k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접선의 방정식 미분 쓰면 되나요? 여기서는 살짝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어디 접점에서 그 기울기가 만들어지는지 안 나왔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정석대로 해야 돼요. 이게 좀 더 빠른 거고 이거는 바닥풀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여기서는 정석으로 해야 돼요. 얘들이 서로 접했으면 좋겠다 는 하고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k x 이항해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럼 판별식이 는 0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k 플러스 3 이 0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이거 계산해보니까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네. 얘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네. k가 0이 되려면은 k의 값이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판별식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k 플러스 2k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k 값이 상관없으시라고 했었잖아요. k가 100억, 1000억, 1조가 돼도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니까 k 묶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은 k가 100억, 1000억이 상관없으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2가 돼야 되고 a가 2가 되면 얘가 4가 된다는 거니까 b의 값은 마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a, b 구하면 끝이고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6 그래서 2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근데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오케이? 자, 73번도 바로 아래에다 할 거예요. b의 제곱 4a의 제곱 플러스 4am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4n이 0이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머지 a로 한번 묶어보면은 a가 뭐 없네? 자, 봐봐요. a가 있는 게 사실 얘밖에 없네요. 여기도 없고. 그러면 a가 100억, 1000억, 1조가 돼도 상관없으려면은 얘가 0이 돼주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m의 값이 0이 될 것이고 m이 0이면 얘가 죽고 얘도 마저 성립하면 되잖아요. n의 값이 마이너스 2이면 되겠다. 아하, 그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 1차 함수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 제곱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4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는 p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f8 빼기 x는 f8 플러스 x라고 x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8 빼기 x, 8 플러스 x 값이 같아. 그 다음에 8 빼기 세모, 8 플러스 세모 값이 같아.
8 빼기 네모, 8 플러스 네모 값이 같아. 8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8이다. 아, a x 빼기 8의 제곱 플러스 q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8을 축으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의 생각 더 발전.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해봐요. 8 여기 있어. 7 여기 있는데 어차피 좌우 대칭적이니까 9구나. 9의 함수값도 같겠지. 그쵸? 그 다음에 6 여기 있어. 좌우 대칭적이니까 10의 함수값도 같겠지. 그쵸? 5의 함수값과 11의 함수값도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몇인지는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F8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F7과 F9가 같고 그 다음 큰 게 F6과 F10이 더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이차면 생각해보니까 사실 당연한 내용이죠. 그치? 이런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앞에 양 페이지 다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만 한번 값 예측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해가 3, 여기 해가 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태영아, F2의 함수값이 5죠, 오른쪽이. F2의 함수값이 몇인지 정확히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걔가 0보다 커, 작아. 그치? 왜냐면 2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태영이 F4가 정확히 몇인지 알아볼라. 하지만 그림이 이러하니까 얘는 0보다 커, 작아. 4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치? 0보다 작은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6을 생각해봐요. 얘는 0보다 어째요? 6은 한 여기 6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3이랑 5가 해이니까 6은 클까 작을까? 응? 찍니? 이해하고 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래 F2, F4, F6 이렇게 말하면 알겠어. 그럼 이런 것들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는 어떨까? 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결국 얘는 F1이라는 소리잖아요. F1은 여기쯤 있겠죠? 얘는 0보다 어때? 크죠? 그래서 A, B, C 몇인지 몰라. 하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16A 플러스 4B 플러스 C가 0보다 어떠냐를 물어봐. A, B, C가 각각 몇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하지만 얘가 의미가 뭐다? F4라는 거다. 그죠? 4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F4가 정확히 몇인지 몰라. 하지만 F4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아이디어 어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어떤 강서도 알려주지 않고. 근데 이 개념을 이용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F3 이상이래요.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3, 4, 5, 6, 7, 8 무한을 집어넣어도 F3 이상이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니은 F0과 F4를 뺐는데 4래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라? 아직 모르죠? 패스. 그 다음에 디귿 F5가 10이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무언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2차 함수의 함수직을 조금 쓸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거예요. 2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이 여기 써봐. 걔보다 작은 게 있잖아. 그치? 근데 3이 여기 써봐. 걔가 가장 작은 값이죠. 기억 하나만으로 f라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며 x-3의 제곱 플러스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을 저 함수씩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만들어진단 말이야. 0을 집어넣으면은 0은 0 빼기 3, 마3의 제곱은 9, 9a 플러스 q에서 빼기 그 다음에 자
F4를 물어봤잖아. 4 집어넣으면 4 빼기 3은 1. 1의 제곱은 1이니까 A 플러스 Q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계산 결과가 4였으면 좋겠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QQ 사라지고 8A가 4이다. A가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F5가 11에 A가 일단 2분의 1인 거 말해줬고, 그럼 5 집어넣어서 10이 되게끔 하는 Q도 구할 수 있잖아요. 5 집어넣으면 5 빼기 2, 3은 2, 2의 제곱은 4, 2분의 4는 2잖아요. 2에다가 뭔가 더 했는데 10이 됐으면 좋겠다. 얘가 8이었으면 좋겠다. 됐죠? F가 구해졌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쁘게 다시 한번 2분의 1 x-3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떤 흐름으로 문제 이해되는지 알겠고, 그 다음에 x절편 O와 A에 대해서 점 잡혀져 있고, 1사분면 위의 점 P를 기준으로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P가 여기 있으면은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P가 여기 있으면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P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될까? 태영아? 그렇지. 그럼 꼭대기 좌표 어떻게 구해? 표준용어로 구하면 되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중간 생략 마이너스 x-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저 점의 좌표가 3,9이고요. 여기는 0,0, 여기는 6,0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9, 54의 절반 2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랫 유형 똑같은 녀석이 있어요. Y축, X축, 6에 대해서 위로 블록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직선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점의 좌표 0,0이고요. 얘는 y는 2x라고 했는데 점의 좌표를 구해 보니까 여기가 몇이 나오더라? 5,인가? 4,인가? 4,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튼 y는 2x가 만들어져요. 이 점의 좌표는 4,8이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문제가 물어본 것은 점 P가 어디 있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까? 물어보지 않고 일단 어차피 다음 시간 할 내용이니까 빠르게 할 건데,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대가 되냐면은 이거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X축이라고 생각해야 돼. 쭉 내려버리는 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됐냐? X축이라고 했었을 때 넓이 최대가 되려면은 꼭지점이었죠. 근데 걔의 기울기는 X축이랑 똑같은 기울기 0인 녀석이었잖아. 그치? 빨간색으로 다시.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냐? 꼭대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 밑변과 평행이 될 때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미지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채원이 봐봐요. 여기 기울기가 2잖아요. 그치? 어떤 점에서 기울기가 2인 점이, 꼭대기가 아닌데 기울기가 2인 점이 또 있겠지. 그치? 그때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2이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좀 귀찮겠죠? 그래서 아까 미분이 나왔던 거예요. 활용하면 할수록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 전개해보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잖아요. 태형이 미분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는데, 자, 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2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얘 기울기가 2가 되려면은 x에 뭘 집어넣으면 되나? 2죠? 오케이? 여기 점의 좌표가 2, 블라블라구나. 그때 꼭지점의 좌표구나.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이 계산 결과가 뭐였지? 2 집어넣으면은 인식이었으니까 마사 8. 2,8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넓이는 좀 이따가 구해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 플러스 x2를 생각하면은 근계수 관계로 생각하면은 4 플러스 a가 되고, x1 곱하기 x2를 생각을 하면은 근계수 관계로 6인 거 알게 되는데, 문제가 x1 더하기 x2가 11이에요. 뭐야? a가 그냥 8이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래 거. 자,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 항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6x 플러스 7 빼기 k는
0이 있는데 얘 두 군도 x1, x2라고 했잖아요. 근계수 관계로 생각해보면은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는 7 빼기 k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x2 빼기 x1 두 점의 차이는 2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데, 원래는 이거 제곱해가지고 문제 풀고 그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조금 더 편한 거 알려줄게요. 지금 두 근 중에 누가 큰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x2가 더 큰 거, x2가 좀 더 작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작은 x1과, 그러니까 그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x2, 더 왼쪽에 있는 게 x1이에요. 그러면 x1 플러스 x2를 했는데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x2니까 x2 빼기 x1을 했는데 2가 된다 라고 하면 좀 맞죠? 그치? 그쵸? 우리가 이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정한 것 뿐이야. 그럼 둘이 더해보면은 x2, x2는 마이너스 4. 아, x2가 마이너스 2이고 x1이라고 했던 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얘는 마사였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었죠. 자, x1, x2 둘이 곱하면은 8인데 얘가 8이 되려면은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x좌표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길이가 4대 1이야. 얘를 4t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t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 점의 좌표가 4t, 블라블라이고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 블라블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는 k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래 거는 마이너스 x제곱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니까 4t를 마이너스 x에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6t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 y의 길이 비율도 4대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점의 좌표는 4로 나눈 다음에 저 위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4t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걔를 kx의 제곱에 집어넣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y는 kx의 제곱에다가 집어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4t의 제곱이라는 것은 k 곱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t의 제곱 곱하기 k가 4t의 제곱이야. k의 값이 4이다. 약간 중구난방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k 값을 궁금해 했으니까 4, 그래서 3번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